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과 그 보충 자료에도 들어가고요. 이거는 아슈람 특강에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네, 앞에 그 제가 교호흡과 참는 호흡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다 전해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조금 다시 들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만 좀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지금 보고 계신 아사나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이 책과 연결돼서 스트럭처 요가 세라피에서 이거는 요즘에 안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를 1974년에 이 저자가 이제 이게 창안에서 만들어낸 자세다 이러는데 여기에도 관절에 대한 게 다 나오고 관절과 근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이제 수업에 조금 활용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은 그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사나 요게 맨 처음에 나오고 프라나야마 무드라 반다 나오는데 이게 강도가 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요가 동작, 그 다음에 숨 쉬는 것, 그 다음에 무드라 움직임, 그 다음에 안쪽에까지 움직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반대로 반다와 무드라와 이게 잘 안 되면 프라나야마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아사나를 할 때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순서만 제대로 잘 보셔도 우선은 요가나 명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번 주 명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 바닥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게 되면 쥐도 고양이를 문대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욕망은 앞에 그 얼마나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 큰 동물이 있음에도 그거를 못 보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가게 되는 건데 지금이 이제 전 세계가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한국은 제일 안정적이지만 주변을 보면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TV를 아주 열심히 보는데 요즘은 이제 아슈람에 모두 상황이 안 좋고 아슈람 선생님도 너무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러 다니시니까 아슈람을 거의 매일 오거든요. TV를 많이 못 봤는데 밤 늦게 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부부의 세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의 세계에 김희애 씨랑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이들이 없을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그냥 거기까지 제가 본 거로만 보면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남녀가 아주 많이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의사랑 영화 감독이. 근데 이 영화 감독이 바람을 피는데 그룹 재벌의 딸과 바람을 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대로 복수를 해요. 그래서 그 재벌집에도 가서 그 딸이 임신한 것도 얘기하고 당신이 지금 투자한 이 남자가 그 유부남과 바람 펴서 당신 딸이 임신을 했다. 그리고 정말 영화 화면을 볼 때, 드라마 화면을 볼 때는 아주 시원한 느낌을 갖게 돼요.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했는데 뭐 아들도 있는데 저렇게 바람 폈으니 저거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시원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저께 마지막에 본 건 그 괴로움이 도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요가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아무리 비상식적이고 아무리 나쁘게 움직여도 그거를 복수를 한다고 내가 정말 감정이 시원해질 정도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칼을 확 던지면 그 고통은 다시 나한테 박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도 똑같은 이유예요. 내가 만약에 그 오른손이 한다 왼손이 한다 이거는 이제 좋은 일인데도 그렇게 모르게 하라는 건 선업이건 악업이건 돌아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악업을 공개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 업의 무게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업이어도 나한테 고통이 될 수가 있고 나한테 삶의 부담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게 불교적인 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업은 좋은 거 아니야? 과연 좋을까요? 삶의 숙제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공이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제가 은실이한테 계속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그 업이 돌고 도는데 누군가는 그 선업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그랬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기대감을 갖게 돼요. 그러면 나는 부담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잘했지만 자괴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업이라는 것도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어떤 기대감이 있거나 뭐 계산적이지 않았어도 나한테 부담이 나도 모르는 새 무의식의 세계에 이렇게 덮여질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걸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도네이션도 방송 같은 데 나가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어요. 뭐 누구를 도왔어요. 이러면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내 이미지를 위해서 갖다 쓰는 게 되고 사람들은 또 하나 너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이러면 나는 깨달았지 않았는데 칭찬을 듣고 싶어서 도네이션을 했는데 사람들은 나중에 칭찬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당신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선업이라는 것도 이런저런 면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삶의 무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악업인데 그것을 고민 안 하고 누군가에게 던졌다. 그리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한다. 그 삶이 어떨지 상상이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아슈람 지을 때 아슈람 선생님 더 힘들어요 하는 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인지를 봐야 돼요. 보통 그런 분들은 이래요. 내가 아프다 이러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도 아파요 라고 얘기해요. 나도 아프다고. 당신만 아프냐고. 이런 악업은 그냥 하늘로 올라올린 화살 같아서 그냥 나에게 떨어져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게 그 전현수 박사님이 강의할 때도 똑같이 하셨던데요. 보통 사람들이 돈이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 보면 자기의 쓸 만큼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수입이 없거나 또는 내 월급이 아주 작아서 나누기도 어려운데 가만히 보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보다 더 좋은 물건을 사고 보면은 자기 차 용품이라든지 자기 옷이나 신발은 굉장히 잘 꾸미고 계절별로 꾸미면서 항상 돈은 없어요. 그러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현수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맞다고 느꼈던 게 도네이션을 한다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자 이럴 때 내게 힘들다, 내 몸이 힘들다, 내 상황이 어렵다 이러고 봉사를 안 한다거나 또는 내 통장이 비었다고 안 하는 분들은 더 앞으로 비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맞죠? 이건 아슈람 선생님도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건 그동안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내 통장이 비는 것만 두려워하고 상대방의 보살핌을 또는 내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감사함이나 미안함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온 건데 사람들은 그 상황이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돕기를 원하고 내가 더 어려우니까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어리석게 얘기한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남들이 볼 때 저건 비정상이 아니야 할 정도로 나눠야 되고 저렇게 하다 저 사람이 쓰러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이유 없이 배려하고 따뜻하게 나누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하는 사람들은 고개 돌려요. 듣기 싫어요. 안 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그래 듣기 싫어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삶의 고통은 계속 간다. 그거를 전현수 박사님은 EQ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머리가 나쁘다, EQ가 나쁘다.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누군가 울면 당연히 울어야 되고 누군가 웃으면 웃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할 정도면 뇌와 가슴에 상처가 굉장히 요가적으로는 깊은 거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부의 세계를 보시면서 나는 감정을 좀 시원하게 그게 언제든지 날려올 수 있는데도 1초가 안 되는데 나다다다닥 해댔다거나 난 듣기 싫다고 고개를 돌린다거나 안 듣고 싶다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거나 인내심도 없다거나 이렇게 됐다면 앞으로의 앞날을 점쟁이한테 점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점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현수 박사님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요가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고민해서 한 번쯤 내 삶에 적용해 본다면 내 삶을 진짜 뿌리부터 풍요로워지게 하는 방법 그리고 내 삶이 뭔가 어그러졌는데 어디부터 어그러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거를 덜어내지 못할 때 이렇게 항목별로 아주 섬세하게 하나하나 항목별로 정해서 돌아본다면 이 내용은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섬세하게 문자 보내고 인사하고 찾아가는 것까지 봐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내 삶을 비춰봤을 때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화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할 때 쪼잔하다고 얘기해요. 옹졸하다고. 그것까지 보냐고. 상대방에게 돌렸던 화살을 나에게 돌려서 내 삶을 내가 그렇게 정말 쪼가리 쪼가리로 나누어서 봤을 때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걸 보고 첫 번째 나를 용서하고, 그리고 듣기 싫어, 하기 싫어, 안 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리석음을 보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10년, 20년, 30년을 같이 한 인연이 있다면 그들에게 엎드려서 오체투지로 참여할 정도로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대해서 고마워한다면 내가 만든 그 삶의 숙제는 금방 또 넘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못 넘어가기 때문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고통의 거리를 계속 갖게 된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나는 나의 괴로움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더 괴로운데 당신은 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나에게 미루고 있는가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는지, 내가 나서서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좀 더 열심히 도우려고 하는 면은 없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본다면 내 삶이 그대로 물 위에 떠오르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주변에 내 물건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물건들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윗바사나는 삼았다 할 때는요, 그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물건을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외적인 부분으로 내적인 지금 내 상황을 잘 정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가락 발가락 풀고 갈게요.